예, 식약처가 어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긴급 사용을 처음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약은 미국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라는 약인데요. 코로나 상황 전환시키는 계기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문 연결해서 말씀 들어봅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승인이 됐는데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이게 입증이 된 겁니까? 일단은 이 약을 투여한 경증이나 중등증에 해당하는 코로나 환자에게 해서 이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중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비율이 한 88% 정도까지 감소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88%. 예.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더 많은 환자들한테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의 그 중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약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들어온다면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어제 이 팍스로비드는 식약처에서 이제 긴급 승인이 된 상황이고요. 아마 그 별 문제가 없다면 1월 15일 이후에 우리나라에 첫 물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처방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이제 자가격리 상태, 그러니까 재택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이제 재택 치료 상태인 분들한테 약물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침을 좀 개정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보완이 돼야지 원활한 처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팍스로비드가 두 가지 종류의 알약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2+1이죠. 그러니까 약의 네. 성분하고 복용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약은 그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니르마트렐비르라는 성분하고 리토나비르라는 성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니르마트렐비르라는 성분이 두 알, 그리고 리토나비르가 한 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 알씩 하루 두 번 이렇게 5일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된 후에 먹는 겁니까? 증상이 시작되고 5일 이내에 투여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다 이랬을 때 바로 먹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상 발현 시점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증상이 시작되고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PCR 검사를 하게 되고, 예. 그리고 PCR 검사가 24시간 이내에 이제 통보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그렇죠. 벌써 2, 3일이 지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잠깐 물어보셨지만 이 약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배송에 문제가 있군요. 예.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백신 효과 부분보다 또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안 맞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 뭐랄까요, 임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부작용 간의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대량 투여를 한 경험이 없는 약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항바이러스제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또 공통적인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팍스로비드는 특히 이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나 간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투여를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 20여 가지 정도 되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투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임신 수유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 수유 중에는 지금 이 약제는 크게 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환자의 이 위험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산부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정보가 좀 부족하지만 투여를 할 수 있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질병청에서 이제 1월 중순쯤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총 100만 4천 명분을 이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이게 이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고, 또 질병청에서도 이 정도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뭐 확진자들 모두에게 투여하기는 좀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질병관리청은 아마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나 또는 고위험군 질환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분들에게
투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처방하는 당시의 유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경험한 것처럼 확진자가 하루에 뭐 7, 8천 명씩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요. 예. 2, 3천 명 정도로 조절을 잘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길 하루에 2번 먹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며칠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하루만 먹으면 되는 5일입니다. 겁니까? 5일이요? 네, 5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게 물량 중에 그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라게브리오에 대해서는 아직 식약처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효능이 좋지 않다. 성구매 계약 취소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곧 이 라게브리오도 승인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팍스로비드가 아무리 파이자가 열심히 생산을 해도 전 세계적인 물량을 단기간 내에 충족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팍스로비드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팍스로비드 투여가 안 되는 환자들, 그러니까 금기인 그런 사람들과 또 일부 그 팍스로비드가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서 이 라게브리오도 도입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럴 경우에 저는 뭐 그래서 돈을 좀 헛쓰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무조건 물량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정부라는 곳은 예산을 함부로 쓰면 또 낭비다 이런 비판을 들을까봐 그 좀 공격적인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지금까지 보셨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라게브리오도 선구매 협상을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구매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취소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 상황이나 또는 이 팍스로비드를 못 쓰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중환자의 경우에는 팍스로비드보다 몰루피라비르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라게브리오가 더 효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환자가 되게 되면 이런 항바이러스제나 항체 치료제가 사용을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라게브리오도 그렇고 팍스로비드도 경증이나 중등증의 고위험군 환자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먹는 치료제 결국에 가장 핵심은 이제 신종플루 때도 타미플루가 게임 체인저가 됐던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사실 백신도 그렇고 이 항바이러스제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한적인 그런 효과를 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기대를 하셔서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 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러면 방역 완화를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도입 물량이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역을 잘 유지하면서 확진자 관리를 일정한 수준 이상 안 나오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팍스로비드를 잘 활용해야지만 중환자 발생을 줄이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유행이 커지고 그러면 물량이 그 공급이 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역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먼저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물량이 좀 딸리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투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자한테 먼저 투여해야 하고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환자, 그러니까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60대 이상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1차적인 투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위험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돼서, 뭐 비만도 아주 고도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만성적인 폐질환이나 콩팥 질환, 뭐 이런 분들이 그 중증으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투여를 하는데 문제는 이 도입량에 말씀드린 건 자꾸 좀 반복해서 죄송한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을 전체를 투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더 사망률이 높은 70대 이상으로 그 투여군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계속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먹는 치료제를 당장 도입하더라도 방역 완화를
강한 완화 조치를 취해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시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중환자를 대응할 수 있는 병상 확보가 1차적으로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방역 완화를 했을 때 발생하는 그 확진자 증가에 맞춰서 이런 팍스로비드 같은 항바이러스를 제한 없이 충분히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이 지금 그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한 없이 충분히 투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지금보다 확진자가 좀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뭐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 8천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때 1,000개 조금 넘는 중증병상으로 환자들을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병상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은 1월 말 정도 되면은 뭐 한 2,000병상 정도까지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팍스로비드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충분히 구매를 한다면 뭐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의료진의 그런 인력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그 환경 변화가 결국은 방역 완화를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뭐 BBC인가 어디서 보도한 걸 보니까 그 오미크론이 결국은 감기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직은 조금 더 자료들이 좀 모여야 되겠는데요. 예. 실제로 그 오미크론 자체가 그렇게 치명률이 낮은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사나 아니면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 확진자가 단기간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 그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면 전체 그 중환자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절대수의 중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은 역시 그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조금 더 그 데이터들을 좀 모으고 그리고 상황을 좀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교수였습니다.